RPM 조건부 확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478번이고요. 전 사건 라지에스에 속하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각각이 공사건이 아니다. 확률의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죠. 즉 A, B는 어쨌든 사건이 일어는 합니다. 자, 기억. 참고진 문제는 하나씩 흐름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합집합의 확률이 1이 된다. 자, 합집합의 확률이란 것은 일단 요거 문제 부분 색을 좀 바꾸고, 자, 합집합의 확률이란 것은 개별 확률들의 합에 A 확률과 B 확률 합에다가 얼마? 요거 좀 곱사건 A, B 곱사건의 확률을 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네가 0이 된답니다. 다시 0이 아니라 1이 된다고 합니다. 자, B는 A의 여사건이냐고 묻는데 이것은 지금 가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론에서 이야기는 A와 B가 서로 여사건 관계니까 합집합의 확률이, 다시 A, B 확률의 합이 1이 되어야지만 여사건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늘 성립합니까? 늘 성립할까요?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0일 때만 가능해지죠. 근데 항상 A, B 곱사건 확률이 0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명제 기억은 거짓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니은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A와 B가 독립이라면은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냐고 묻는데 이것은 참인 거 사실 알고 있죠. 그리고 디귿 서로 배반의 관계이다. 배반의 정의는 무엇이었죠? 어떤 관계를 배반이라고 하죠? A와 B가 배반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곱사건,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 또는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공통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의 합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합집합의 확률 자체가 마이너스 P, A 곱 B를 한, 이것은 기억에서도 봤지만 합집합의 확률이죠. 합집합의 확률 자체가 1보다 작은 것이죠.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S 안에 A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합사건이 무조건 전체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사건, 즉 곱사건이 공사건이니까 확률의 값은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도 동일하죠. 그렇다면은 합사건의 확률, 다시 합사건이 아니죠. 확률들의 합은 1보다 작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참이 되겠고요. 니은과 디귿 참이었네요. 리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은, 부분사건이라면은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겠는가? 자, 전체 집합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 B 안에 집합 A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P, B바 A라는 조건부 확률 정의에 따르면은 PA분의 P, A 곱 B가 되겠죠. PA분의 PA 곱 B. 자, 그런데 A와 B의 곱사건이란 것은 교집합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PA와 동일한 값이 되겠죠. 왜? A가 B 안에 속해 있으니까. 따라서 그 확률의 값은 1이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리을도 참이네요. 미음 서로 배반의 관계라면은 조건부 확률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건부 확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P, B바 A는 앞서 본 것처럼 PA분의 P, A 곱 B인데 이 A 곱 B 곱사건의 확률이 앞서 얼마라고 얘기했죠? 배반이라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해당되는 값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음이었네요. 요게 리을, 이 녀석이 미음. 그래서 미음도 참이 되겠고요. 자,
비읍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서로 배반이다. 자, 배반의 관계는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되는 것이었고요. 독립의 관계는 곱사건의 확률이 이 0이 되는 게 배반의 이야기고요. 독립의 이야기는 A 확률과 B 확률의 곱이 곱사건의 확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운데 있는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을 지우고 본다면은 확률들의 곱이 0이 되느냐라고 묻는데 최초 조건 A와 B의 확률은 절대 0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률의 곱도 0이 될 일 없겠죠. 따라서 비읍도 거짓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480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의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 적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곱사건 A, B 곱사건의 확률이 A 확률, B 확률의 곱과 같다.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 PA의 값은 4A 빼기 1이라는 값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은 PB 1 빼기 2A의 값이라고 하는군요.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부분의 뜻을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의미입니다. 추가로 합사건의 의미는 어떻게 문장으로 나타내냐면은 합사건은 A, B 중 적어도 하나가 발생. 집합으로 친다면은 적어도 하나의 포함, 적어도 하나가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해보죠. A차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B차 집합 A는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테니까 A차 집합 B만 봅시다. 이거는 A만 발생하는 경우, A만 발생, B는 발생 노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집합들을 생각해보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을 생각해보면은 얘기는 간단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P, B바 A. 조건부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A가 발생했을 때, 다 사건 A, B입니다.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앞에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죠. A가 발생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할 때 분자 부분에는 A, B의 곱사건을 적어 올렸던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독립의 관계에 의하여 PA 4A 빼기 1, PB 1 빼기 2A. 전개해주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9A 상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일단 A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최고차의 부호가 음수인 2차식이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이 꼭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확률의 값이니까 확률은 언제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A의 공통 범위를 하나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 범위에 늘 이 꼭지점, 대칭축의 값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풀이에서는 2차 방정식 일반적인 변형이 아니라 우리가 미적 1에서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한번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적 1에서 최대값을 물어본다? 그럼 유일한 극대값이 구간에서 유일한 극대값은 최대값이 됩니다. 구간 내에서 극대값이 유일하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이 유일한 극대값을 가지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점이 정의역 구간에 속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니까
바로 이런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구했던 이 확률의 값을 뭐 PA 함수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P'A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816A 마이너스 9. 따라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A가 마이너스 16분의 9일 때입니다. 숫자가 정말 이쁘지는 않네요. 따라서 해당되는 값 PA에다가 PA라는 함수에다가 A에 마이너스 16분의 9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곱하기 16의 제곱분의 9 마이너스 9 곱하기 16분의 8 9죠. 마이너스 1 요걸 계산 마무리 하시면 확률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480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1초에 1만큼씩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수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뒤에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너 왜 지워지니?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초 후에는 1이라는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동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3초째는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4초째는 다시 고했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모양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자 P 오른쪽 라이트라고 할까요? PR은 4분의 3이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R의 여사건이라 이야기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왼쪽이니까 PL 레프트는 4분의 1이다. 이런 확률의 값을 가지며 움직이는데 5초 후에 점 P가 3의 위치에 도달해 있어야 된답니다. 자, 3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번은 이동해야 되겠죠. 최소 3번은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5초 동안이란 말은 총 5번의 이동인데 3의 위치에 가려면 오른쪽으로만 3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2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남는 2번의 값은 서로 상충되는 이동이 벌어지게끔 모양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순서에는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4번, 왼쪽으로 1번 누적해서 횟수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시는 거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확률 값이 다르니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연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단원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라든지 분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게 되니까 지금 이 문제도 단순한 확률 연산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분포의 관점으로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를 하나 설정합니다. 확률 변수 x는 점 P의 위치. 그럼 이 점 P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점 P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 5번의 이동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가는 걸 우리가 메인으로 본다면은 4분의 3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4분의 1의 확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점 P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오른쪽 왼쪽 정지까지 있다면은 이항분포로는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다음의 연산입니다. 라지 x 확률 변수 점 P의 위치가 3이 되는 값을 구하여라. 5번 중에서 3번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3의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4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겠죠. 4번. 자, 3에 간다고 이 아래 부분이 3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총 4번 이동하고 나머지 한 번은 왼쪽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연산은 4분의 3의 4제곱, 여사건의 확률 4분의 1의 1거듭제곱. 자, 5C4는 5의 값이고요. 4의 5거듭제곱분의 3의 4제곱. 4의 5거듭제곱은 2의 10제곱과도 같습니다. 1024분의 5 곱하기 3의 4제곱은 81. 그래서 58
405의 값이 되겠네요. 1024분의 405,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주관식 482번이고요. A, B가 서로 독립의 관계라고 했네요. 자, 서술형이니까 한번 풀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므로 사건 A와 B가 독립이란 말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하나 더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PA의 값은 PA, PB의 곱과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보니까 A와 B의 관계뿐만 아니라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 여사건, 이런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죠. 즉, 독립에 대한 정의를 이 문제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A, B가 독립이면은 파생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A와 B가 독립이므로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또 A와 B도 독립이다.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다. 이 내용들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P,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 확률은 독립의 관계니까 개별 사건 확률의 곱으로 바꾸고요. 이 값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 A 여사건, B 여사건의 확률은 A 여사건과 B 여사건 확률의 곱과 같고요. 이 값은 4분의 1이랍니다. 자, 이때 P, B의 확률을 구하여라, B 사건의 확률을 구하여라고 하니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 찾아야 되는 이 B 사건의 확률을 이런 값으로 가정합시다. 미지수 x라 두죠. 미지수 x. 그렇다면은 여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1 빼기 x가 되죠. 1 빼기 x. 풀이는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관계식을 기억, 두 번째 관계식을 니은이라고 할 때 기억과 니은을 더해주면은 P, A 여사건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여지고 PB와 B 확률과 B 여사건 확률의 합의 모양이 되죠. 자, 사건 B와 B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 되므로 A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1과 4분의 1의 합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찾았으니까 A 여사건의 확률이 12분의 7임을 기억에 대입해준다면, 대입하면 12분의 7x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7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x가 뭐죠? 앞서 가정했던 확률 B가 되겠고요. 48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장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3장 들어있는 주머니. 그러면은 당첨이 3개, 꽝이 7개. 진구가 한 장 뽑고 그 다음에 우진이가 뽑는답니다. 진구는 얘기가 없지만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진구 뽑고 두 번째 우진인데 진구 얘기는 없고 우진이는 당첨이 되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네요. 진구 당첨되고 우진이 당첨될 수도 있고요. 진구 꽝 되고 우진이 당첨될 수도 있고요.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진이는 당첨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사건 A는 진구가 당첨. 그러면 A 여사건은 진구 꽝이란 소리죠. 사건 B는 우진이 당첨. 문제에서 묻기를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PB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 앞서 본 것처럼 진구가 먼저 제비 뽑습니다.
10분의 3의 확률로 당첨되었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진우가 당첨됐고요. 진구가 당첨됐고요. 두 번째, 우진이 당첨돼야 되니까 제비는 한 장 빠졌으니까 9장 줄어들고, 당첨 제비 역시 한 장 빠졌으니까 2로 줄어들은 10분의 3과 9분의 2의 곱이 되겠죠. 더하기 두 번째 케이스, 진구는 꽝이랍니다. 10분의 7의 확률. 그리고 우진이는 당첨이니까 9장 중에서 당첨 제비 3장 뽑아내는 거죠. 따라서 90분의 3이 6, 7, 3, 21, 90분의 27, 9로 나누니까 10분의 3이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입니다. 계산은 끝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풀이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남은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이 빈칸. 무슨 빈칸? 관계된 식을 만들어서 작성하자라는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 거고요. 처음 10분의 3이라는 확률은 진구가 당첨될 확률이었습니다. 10분의 7이라는 것은 진구가 꽝이 될 확률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이어 곱해주는 게 무엇이었느냐? 더해질 관계가 있고요. 무엇을 곱해주느냐? 2분의 9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2분의 9라는 것은 진구가 당첨되었을 때, 진구 당첨일 때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 진구, 우진 모두 당첨이라는 게 아니라 진구가 당첨되었을 때 우진이가 당첨될 확률. 즉 조건부 확률로 진구 당첨이 아니죠. 우진이 당첨이 먼저 벌어지는 거죠. 여기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진구 당첨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건 A가 들어가줘야 되는군요. 진구가 당첨되었을 때 우진이도 당첨될 확률. 진구가 꽝은 되었지만 우진이는 당첨될 확률. 이렇게 수식을 적어주는 거고요. 조금 더 가꿔 본다면은, 한 단계 더 풀이를 가꿔서 본다면은 이런 얘기들도 적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로서 잠시만요. 한 단계 더 앞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PA 곱하기 PB바 A라는 것은 곱셈 정리에서 이미, 그리고 진구와 우진 모두 다 당첨된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의미의 수식 A 곱사건 B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이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설계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풀이를 설계하고 푸는 게 좀 익숙치는 않으니까 역으로 계산으로부터 수식을 설정해내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고 많이 안내했었고요. 여러분도 이쪽 방향으로 연습을 하세요. 다음 서술형 주관식 484번입니다. 총 120명 대상으로 프로 축구와 야구의 관람 여부 조사한 벤 다이어그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는 원소의 개수라네요. 원소의 개수. 자, A는 축구고요. B는 야구랍니다.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프로 축구를 관람했을 때 그 사람이 프로 야구를 관람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계산 자체도 역시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니까요. 프로 축구 관람한 전체 40명 중에서 야구도 관람한 인원 6명의 확률이네요. 그래서 40분의 6, 정답은 20분의 3입니다. 끝. 확률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20분의 3.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문제 풀이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서술형이니까 어떤 풀이 과정들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들에 대한 정의가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적어줬고요. 임의로 뽑은 사람이 프로 축구를 관람했답니다. 프로 축구 관람한 사람은 A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구를 관람했을 확률을 구하여라. P, B바 A. A를 만족하면서 B도 가능한 경우 A와 B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PA분의 PA 곱 B가 되겠고요. PA는 프로
축구 관람한 인원의 수니까 확률이니까 120분의 36 더하기 6. 아, 이거 앞서 얘기 잘못했네요. 42였네요. 이거 42. 그리고 AB의 곱사건의 확률. AB의 곱사건이란 것은 축구, 야구 모두 다 본 6명의 이야기. 그래서 120, 120 약분하고 공통인수 6으로도 마저 더 약분해주니까 확률은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풀어주면 되겠고요. 서술형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말을 만들어 간다면은 문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AB 사건들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 부분,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프로축구를 관람했을 때 프로야구를 관람할 확률을 구하라는 조건부에 의하여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문장을 조금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를 붙이고 풀이를 세세하게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서술형이 되려나요? 네, 그러네요. 485번 문제고요. 철수는 한 장소에 있다가 떠날 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란다. 얘는 그럼 뭐 노상 우산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자,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분식집에 간 후 서점에 들려서 집에 왔답니다. 근데 이 바보 멍충이가 집에 와서야 나 우산 잃어버렸네를 알았다네요. 그럼 철수가 우산을 잃어버렸을 후보 위치는 학교, 분식집, 서점 이 세 군데네요. 그때 철수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하필이면 잃어버린 곳이 분식집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얘는 문장 구조가, 질문의 구조가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조건부 확률과 그 질문, 발문의 형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산을 잃어버렸대요.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서점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찾아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게 풀이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철수가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 분식집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풀이가 조금은 구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학교, 분식점, 서점 이런 세 군데 위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일 때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풀이를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사건을 정의하는데 사건 1이라는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1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적는데 그냥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벤트? 서프라이즈 이벤트? 우산을 잃어버렸다. 자, 사건 A는 학교, 사건 B는 분식점, 사건 C는 서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분식점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 공식에 따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괜히 지웠나요? 자, 우리가 먼저 문장 형태로 작성했던 이 확률의 식은 다음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산을 잃어버렸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 분식집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P2분의 B 곱 2를 찾는 게 되네요. B 곱 2.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찾아줄게. 2의 확률과 B 곱 2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이 철수란 친구가 우산을 학교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분식점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서점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P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분식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서점에서도 우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는 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 식에다가 선생님이 색을 좀 넣어둘게요.
먼저 철수가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 한 곳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학교 도착하자마자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우산 잃어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렇게 3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분식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려면은 분식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철수는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분식점을 왔잖아요. 분식점에서 잃어버리려면 학교에서는 우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3분의 2. 이해되십니까? 다시 세 번째, 서점에서 우산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우산 안 잃어버렸고요. 서점에서 분식점에서 우산 안 잃어버렸는데 하필 서점에서는 우산을 잃어버린답니다.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겠고요. 확률들을 구해보도록 하죠. 27로 통분을 해주면은 9, 2 곱하기 3 더하기 2는 4가 되고 27분의 얼마 2, 3은 6, 4 더했네요. 19가 되는군요. 19는 서로소니까 약분될 건 따로 없습니다. 즉 P2라는 것은 27분의 19가 되겠고요. 그때 B곱 2는 바로 이 부분 9분의 6이 되는군요. 9분의 2. 따라서 확률 연산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9분의 2, 3은 6이 철수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분식점이었을 확률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철수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27분의 19분의 3분의 1이 되니까 19분의 9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서점에서 잃어버릴 확률 27분의 4를 27분의 19로 나누니까 19분의 4가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 철수 입장입니다. 내가 철수 입장인데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제일 먼저 뛰어가 볼 것은 가까운 곳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학교로 가서 우산을 놓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는 분식점, 서점 순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일상생활에 이런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수치 계량화, 정량화라고 하는데 정량화를 하기가 힘드니까 뭐 실상은 우리가 가까운 서점부터 학교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에 간다 뭐 또는 서점에 가면서 분식점에 전화해서 아줌마 내 우산 거기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일상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수학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계산의 결과를 내 행동 결과의 결정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상위권 문제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문제 486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5회 반복될 때 사건 A가 4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다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스몰 p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5번 반복이 된다네요. 독립시행이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왜? 독립적으로 n번 일어나고 그 매번 고정된 확률의 값으로 발생하는 건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라지 x라는 것은 사건 A가 발생한 횟수. 꼭 이 문제를 이항분포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연습 삼아서 이항분포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토탈 5번에 대하여 스몰 p의 확률로 벌어지고 있네요. fp라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fp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확률 변수 라지 x가 즉 사건 A가 몇 번? 4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요. 전체 5번의 기회 중에 4번 사건 A는 스몰 p의 확률로 발생하고요. 1-p의 확률로는 1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즉 fp라는 값은 5
P의 4제곱 1마 P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전개한다면은 마이너스 5P의 4제곱,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FP의 확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이런 이항분포로 안 봐도 되고요. 어차피 이항분포란 말만 빼면은 풀이 과정은 100% 동일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P 세제곱분의 FP의 값을 구하고 그것이 최대가 되게 하는 0, 1 사이의 P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FP의 값은 5P의 4제곱 1마 P니까 P세제곱 약분해져서 5P 1마 P가 되고요. 5P 1마 P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라는 P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최고차의 부호는 음수죠. 위로 볼록이네요. 앞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위로 볼록이고 요 녀석이 꼭지점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다. 그 최대값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구간에 속하는 일이 많다. 풀이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가지는 P 세제곱분의 FP가 최대값을 가지는 확률 P의 값은 이 대칭축의 값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접근해도 되겠고요.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확률 P의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상위권, 우리도 상위권 할 수 있겠다. 자, 480번 문제. A, B, C, D 4개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는데요. 각각의 확률이 적읍시다. A가 닫힐 확률이 0.2, B는 0.3, C는 0.4, D는 0.5.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 확률의 총합이 쌤 1이 아닌데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 근데 스위치가 닫힌다라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을 우리는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모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닫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다의 차이는 무엇이냐? 모양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전류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길이 끊겨져 있으니까 흐르지 않는 거고요. 닫혀 있으면은 길이 연결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것 자체가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려있다 닫혀있다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점 P에서 P포인트에서 Q까지 전류가 흐르려면은 윗길이 되든 아랫길이 되든 어쨌든 최소 하나의 길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하나의 길은 닫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적어도 한 길은 닫혀 있다.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적어도 한 길이니까 첫 번째 윗길이 닫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랫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윗길 아랫길 모두 닫혀 있을 수 있고요. 자, 적어도란 이야기니까 바로 합집합의 이야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윗길이 닫힐 확률, 윗길이 닫힌 경우, 아랫길이 닫히는 경우, 윗길, 아랫길 모두 다 닫힌 경우로 본다면은 사건 A, 사건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 근데 적어도 한 길이니까 A, B 중에 적어도 하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윗길이 닫힐 확률은 이 0.2, 0.4라는 값은 A, C가 각각 닫혀 있을 확률이었으니까 0.2 곱하기 0.4 윗길이 닫힌 거고요. 아랫길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아랫길에서는 근데 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안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막 블라블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아랫길의 모든 일은 1이란 값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아랫길에서 벌어지는 일. 자, 아직 첫 번째 케이스 윗길만 닫혀 있는 거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윗길 닫혀 있는데 아랫길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B 회로가 닫히는 경우 라지 B, D 회로가 닫히는 경우 라지 D라고 합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B와 D 둘 다 닫히는 거 있고요. B 닫히고 D 열리고, B 열리고 D 열리고, 다시 B 닫히고 D 열린 거에 B 열리고 D 열리고, 이런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률도 다 계산해 보면은 0.3이랑 둘 다 닫히는 거니까 0.3이랑 0.5, 0.15의 값이 되고요. 0.3이랑 0.5, 0.3이랑 0.5, 0.15네요. 그리고 B는 열리니까 0.7이랑 D 닫히니까 0.5 곱했다 0.35, B 열리고 D 열린다 역시 0.35.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 1이라는 확률이 된다고요. 확률 이렇게 1이 되는 걸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했다거나 이건 뭐 알고서 한 게 아니라 아랫길의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관심 두지 않겠다. 아랫길에서 열리든 닫히든 어떻게 열려있든 어떻게 닫혀있든 신경 쓸 바가 없다라는 의미로 확률 1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아랫길이 닫혀있는 경우를 본다면은 먼저 윗길이 어떻게 돼 있다? 관심 없어요. 닫혀있든 뭐 열려있든 1의 확률로 윗길에서 이벤트가 벌어져 있고요. 마찬가지 윗길도 앞서 계산한 것처럼 닫혀있고 열려있고 확률들을 계산해보면은 마찬가지 1이란 값이 나옵니다. 아랫길 닫혀있어야 되니까 0.3과 0.5가 되겠고요. 자, 아랫길 닫혀있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고 윗길 닫혀있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경우에 아랫길 닫혀있는 거 보고 윗길 닫혀있는 거 다시 윗길, 아랫길 닫혀있는 걸 봤는데 둘이 중복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하죠. 즉 윗길, 아랫길 모두 다 닫혀있는 경우가 중복되어서 연산되었으니까 중복된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길이 다 닫혀있는 경우 0.2, 0.4, 윗길 0.3, 0.5, 아랫길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0.08과 0.015 0.015가 아니라 0.15 0.15에다가 마이너스 2, 3, 4, 5 얘네는 얼마냐 0.08이랑 0.15를 곱하는 거니까 15 곱하기 8은 120 그런데 소수점이 4자리네요. 그래서 0.012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0.23에서 0.012를 빼는 거니까 0.218이라는 확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P에서 Q로 전류가 흐를 확률은 0.218이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상위권 488번이고요. A 회사 컴퓨터 서버 얘기 나오네요. 10대와 20대가 있고 토탈 30대에 대하여 뭐 각각의 오류 일으킬 확률이 있고요. 질문은 이런 거네요. 이미 한 대를 뽑았더니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A 회사의 서버일 확률을 구하라가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확률을 알려줬네요. 해서 봤더니 네, 여기에 미지수가 따로 존재했네요. 자, 대충 조건부 확률로 계산되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오랜만에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풀 때는 가급적 표를 안 쓰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표만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표를 쓰면 틀린다도 아니고 표를 사용을 해서 내용 정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A 회사, B 회사, 서버는 총 10대와 20대. 각 회사에 10대와 20대씩 있고요. 그게 토탈 30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3%, X%에 속한다네요. 그럼 이거 정수의 값으로 딱딱 떨어지는 형태는 아니네요.
그냥 무시하고 소수의 값 그냥 확률로 얘기합시다. 그럼 확률을 이야기합시다. A 회사의 확률 3분의 1, B 회사의 확률 3분의 2. 그런 A 회사 제품들 중에서 정상 그리고 오류.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A 회사 3%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3% 100분의 3이고요. B 회사는 X%입니다. 3분의 2 곱하기 100분의 찾고자 하는 X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이제 토탈 나오는 합이 있죠. 나머지 빈칸들은 굳이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대요. 새로운 표본 공간이 하나 구성이 됩니다. 이 새로운 표본 공간 안에서 A 회사 컴퓨터 서버였을 확률 100분의 1의 확률이 13분의 3이랍니다. 다시 P 오류 발생. 근데 그게 B 회사 제품이야. P 오류가 발생할 확률 분의 P 비제품 오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 오류를 앞서서 뭐 이벤트 이런 걸로 많이 처리했었죠. 이 값이 13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은 B 회사 제품이 오류가 날 확률은 확률 연산 1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아랫부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이게 13분의 3이니까 네모 부분은 네모는 100분의 1에다가 역수인 3분의 1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00분의 13이라는 값 300분의 13이라는 게 들어간답니다. 바로 이 300분의 13이 무엇이냐? A 회사 제품의 오류 확률, B 회사 제품의 오류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죠. 300분의 3과 300분의 2x의 합 300분의 2x 더하기 3이 300분의 13이다. 고로 x의 값은 5다. 정수 5 구했네요. 끝. 조건부니까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네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또는 이만큼 움직인답니다. 길이는 1이고요. 자, 점 A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마음에는 안 드네요. 점 A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는데 한 변의 길이는 1이니까 A, B, C, D라는 이 점 위로만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을 던질 때 점 P가 다시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여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돌아서 네 번을 던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다시 A로 돌아온다. 이런 경우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빨간색 곡선이 네 번 나왔잖아요. 뒷면 한 번 나왔고 테일, 헤드. 네, 이런 경우면 다시 네 번 만에 점 A로 돌아오게 되는군요. 그럼 얘기 다 됐네요. A에서 A로 네 번 만에 돌아올 확률은 뒷면 한 번에 앞면 세 번 나오는 경우면 가능하네요. 그래서 네 번 중에 뒷면이 한 번 나온다. 뒷면 나올 확률 동전 던졌을 때 2분의 1이니까 1제곱. 세 번은 2분의 1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4. 4분의 1의 확률로 온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문제 같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무언가 이야기가 더 있지 않을까요? A에서 B로 가는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다시 A에서 A로 가는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총 이동 횟수는 4번이죠.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합시다. 따라서 총 나온 면의 수
이동 횟수 4는 앞면과 뒷면의 개수와 동일한 4가 될 것이고요. 이동한 길이를 봅시다. 앞면이 나오면은 1만큼 이동하니까 x만큼 이동,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이동이니까 2y 이동 해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A 위치로 가야 되니까 A에서 A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또는 10이라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다시 A에 가 있으면 되니까 한 바퀴 더 돌아서 다시 A로 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연립 x 더하기 y의 값이 4고 x 더하기 2y가 5가 되는 경우는 y가 1이고요. 만족하는 x의 값은 3이네요. 방금 봤던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케이스. 그리고 x 더하기 y가 4이고 x 더하기 2y가 10이 되는 경우는 y가 6이다. 이 y라는 것은 뒷면의 횟수인데 4번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두 바퀴 돌아서 다시 a까지는 도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최초 잡았던 풀이의 설계 방향이 맞게 되는 거네요. 정답은 그럼 4분의 1이랍니다. 너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의 응용과 변형이 있어서 그랬던 문제고요. 뭐 조건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독립 시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들 풀이 참고하여 바이블에 있는 조건방열 문제도 성실하게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